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업체들은 완성품 업체들보다는 우리가 양극재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극재 중에서도 이렇게 추가 상승 나오면서 전고점대 혹은 전고점대를 돌파해서 안착하고 또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원에서 뭐 14만 5천원대 여기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수익 실현하면 안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 3% 가까운 나스닥의 급락으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특히나 이상하게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는 매수가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들,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2차 전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2차 전지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요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차 전지 관련해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작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볼 겁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는 섹터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이 되는 구간에서는 성장주 섹터는 전부 다 무너집니다. 실질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는 섹터들, 그리고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쪽만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좁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전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죠. 그런데 특히 이제 SK 에너지 솔루션, SK 온, 삼성, SDI 이런 배터리 완성품 업체들과 소재 업체들의 관계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저는 결국에는 소재 업체를 지금은 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양극재 쪽이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간다면 양극재 업체와 폐배터리 업체 이런 것들로 종목이 압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지난 뭐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거기에서 언급한 종목들의 흐름들,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2차 전지 제작하는 공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개략적으로 살펴볼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 2차 전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자세하게 전문가처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거니까요. 개념만 좀 잡아놓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극 공정이 있죠. 이 전극 공정에서는 양극판과 음극판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를 넣고 이것을 기계에서 막 섞습니다. 여기에다가 웻 믹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소재 액체들을 넣고 돌리는데, 그래서 슬러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빵집에서 빵을 만들 때 밀가루와 물을 넣고 기계를 돌려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걸쭉한 액상 형태의 소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것은 동판입니다. 얇은 동판 위에다가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를 코팅을 해가지고 양극판, 음극판을 만드는데요. 요렇게 롤링으로 되어 있는 요 동판들이 지나가면서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액체를 부어가지고 코팅을 하게 되죠. 코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말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제 원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보일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한쪽 면 코팅을 했으면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반대편 면도 똑같이 코팅을 하고요. 캘린더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것을 그 균일하게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이렇게 커팅을 하죠. 정해진 규격에 따라서 커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양극판과 음극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전극 공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 공장의 기계들을 좀 보시면 이게 슬러리 공정이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소재들과 액체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액상 형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판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여기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양극재와 음극재를 도포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해진 크기로 잘라준다.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전극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의 폼 팩터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있습니까? 원통형 있고 각형 있고 파우치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똑같아요. 원통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그란 우리가 건전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에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양극판과 음극판을 이렇게 겹칩니다. 겹쳐서 요것을 기계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극을 달고 원통 케이스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 케이스 만드는 업체들이 뭐 상신 EDP라든지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넣고 난 다음에 전해질 넣고요. 뚜껑 닫고 이렇게 모양을 딱 찍어가지고 만드는 게 원통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각형입니다. 각형은 똑같이 똘똘똘똘 많은 건데요. 저 원통형은 동그란 건데 요거는 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케이스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극판 붙이고요. 그리고 케이스를 1차로 닫고 여기에 전해액을 붓고요. 그 다음에 뚜껑 닫고 그래서 각형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자, 파우치형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양극판과 음극판을 쌓게 되고요. 이것을 여기에 이제 전극판을 붙인 다음에 파우치에 넣습니다. 파우치에 넣고 그 다음에 전극판을 달고 여기에 전액 집어 넣고요. 밀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나서 밀봉된 케이스를 규격에 맞게 잘라주면 비로소 파우치형 2차 전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립 공정 2차 전지에서도 조립 공정을 요약을 하면 전극 공정은 아까 양극판과 음극판, 극판을 제조한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PNT와 CIS가 이제 주요 장비를 납품을 하고요. 조립 공정 같은 경우에는 노칭, 당판, 극판 제조, 그리고 스태킹 일정 두께로 쌓는다고 그랬죠. 아까 이제 돌돌돌돌 말기 전에 쌓아서 스태킹 작업을 하고요. 탭, 전류를 한 곳에 모아놓고 이것을 전지를 밀봉을 시키고 디게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과정에서 요 케이스 안에 만약에 뭐 원통형이라든지 특히 이제 파우치형 같은 거죠. 파우치형에 가스가 찹니다. 그럼 이 가스를 빼주는 작업들을 해요. 이게 디게싱인데 디게싱 장비 뭐 SFA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디게싱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납품을 시작을 했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는 M+라든지 뭐 NS라든지 V1텍 이런 데서 이제 장비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활성화 공정 요게 이제 마지막 공정인데요. 활성화 공정이라는 것은 전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전지의 형태를 띠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충전을 했다가 방전을 했다가 계속해서 충방전을 계속하게 되면 비로소 전지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다? P&E 솔루션이라는 장비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장비 업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장비 업체 얘기 잘 안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23년에서 2024년 정도에는 한번 수주 모멘텀이 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라든지 삼성 SDI가 지금 미국에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데 공장 증설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땅도 파야 되고 여기에 배관도 묻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뼈대 골조를 올리고 난 다음에 장비 발주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장비 업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 소재 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2차 전지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후 제가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는 섹터를 찾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얼마 전에 10월 12일 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0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없고요. 11월 달에 있죠. 근데 9월 달에 이미 3.25%까지 금리를 인상을 시켰고 이번에 4%대까지 75bp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금리가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섹터에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주는 뭡니까? 이 성장주는 현재 시점에는 실적이 많이 찍히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매출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실적들이 2년 3년 뒤에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성장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주의 특징은 현 시점보다는 미래 시점,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공장 증설도 하고 그래서 시장이 커지고 여기에서 매출 캐파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일단
실적이 굉장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퍼 멀티플 이렇게 얘기하는 요 배수를 높게 줘도 돼. 그래서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1,000원이 주가가 맞지만 앞으로 실적이 10배 늘어나니까 얘는 10,000원 가도 되는 종목이야 라고 해서 프리미엄을 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고리가 어디가 끊어진다는 겁니까? 여기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돈을 빌려서 뭔가 투자를 하고 설비를 하고 성장 전략을 쓰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가 딱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매출이 10배 늘 것 같았는데 매출이 5배밖에 안 늘 것 같아.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00원으로 목표가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들의 낙폭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섹터를 찾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는데 2차 전지, 전기차 쪽은 그러냐? 네, 맞습니다. 2차 전지는 어쩔 수 없이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특히나 전기 가격, 특히 유럽과 미국의 전력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전기 차들의 매력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2년, 23년까지는 매출의 증가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은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전기차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들 법적으로 2030년, 2035년까지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전기차를 판매를 해야 되고 생산을 해야 되는 법적인 규제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전기차의 그 판매량들은 늘어날 것인데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은 뭡니까? 배터리 수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서 특히 이제 포드라든지 아니면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내연기관차들이 전기차 플랫폼을 탑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내연기관차의 그 뼈대에다가 전기차를 쑤셔 넣으려고 그러니까 배터리도 잘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차 전기차 플랫폼이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배터리는 탑재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주행 거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배터리가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그래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완제품 업체와 소재 업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주가 흐름들 보시면은 소재 업체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완제품 업체들은 큰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2022년 5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 정가력이라는 거죠. 지금은 리튬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소재 가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격 정가력이라는 것은 원재료가 이렇게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도 올릴 수 있는 게 가격 정가력이잖아요. 그런데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양극재 업체들이 판매 가격 정가가 가장 잘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들 중에 한 40% 이상이 양극재입니다. 여기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양극재는 쇼티지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급이 타이트하고 수요는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재 업체들이 가격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완성품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배터리 제조업체와 양극재 업체 간의 주가 흐름은 차별화된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장기 생산 역량 확대와 더불어 비용 상승에 대한 가격 정가력에서 양극재 업체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급 쇼티지입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분간은, 배터리 완제품 업체들보다는 소재 업체에 조금 더, 비중을 실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SK온이 모두, 캐파들을 늘리면서 뭘 하고 있냐면, 조인트 벤처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시면은, 조인트 벤처라는 것은, 뭐, 자동차 완성품 업체,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들과 협업해가지고 뭔가 만든다는 거예요. 조인트 벤처 업체를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주로 미국 쪽에 공장을 증설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IRA 법안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조인트 벤처 비중이 2030년에는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SK온도 이렇게 지금 조인트 벤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각 업체들, 배터리 완성체 업체들의 밸류 체인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양극재는 LNF에서 받고 포스코 케미칼에서도 받죠. 음극재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 뭐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LNF 지금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다가 약간 이제 정부에서 브레이크를 좀 걸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누구랑 같이 간다? LNF와 같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삼성 SDI도 삼성 SDI 뭐 자회사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뭡니까?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미국으로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K온도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역시나 미국 쪽에 진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 진출하는 이유 자체를 좀 보시면은요, 왜 그러냐면 요거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배터리 소재 업체별 고객사의 비중, 고객사가 어디가 있냐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셀 업체에 있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어디입니까? 테슬라, 폭스바겐, 르노, 닛산, 볼보, 포드 이렇게 있죠. 삼성 SDI도 BMW, 그 다음에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포드 이렇게 있습니다. SKU는 현기차, 현대차, 기아차가 70%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들어간 것이 다임러,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그 규모 어떤 뭐 특정한 규모로 발표된 것들은 찾아볼 수 없지만 폭스바겐 포드와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이제 미국 쪽에 진출을 해서 얘네가 그 협업을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 업체들은 뭐 주로 배터리 완성품 업체들과 함께 하는데 배터리 완성품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같이 따라가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왜 그런 흐름들이 나오냐 보시면은 완성차 업체별로요 지금 신규 전기차 플랫폼들이 언제 나오느냐 요거를 좀 보시면은요 2020년에 나왔고 2021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승리했다? 테슬라가 승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선방을 했죠. 그런데 대부분 어디에 지금 있냐면 GM 같은 경우에는 어디 2022년 25년 요렇게 나와 있고요. 포드는 2023년 25년 스텔란티스는 2024년부터 폭스바겐도 2023년 또 26년에 이렇게 전기차 플랫폼 발표를 할 거고요. BMW도 25년 전부 다 뭐 있습니까? 벤츠도 그렇고 24년에서 25년에 본격적으로 전기차 플랫폼들 아마 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2022년부터 23년까지는 공장들을 미국에 지어놔야 여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업체들 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도 공격적인 증설을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완성품 업체들의 고객사 비중들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고객사 비중이 가장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폭스바겐 1위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있고 테슬라, 그 다음에 지리, 중국의 지리 자동차, 그 다음에 르노, 닛산에도 공급을 합니다. 삼성 SDI는 폭스바겐, BMW, 스텔란티스, 포드와 지금 계약을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온 같은 경우에 현대, 기아차 70% 정도가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임러 정도가 주요 고객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비중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안정적인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누구와 양극재를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느냐? LNF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LNF보다도 요즘에 더 강조를 드리는 업체가 있죠.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LNF는 뭐 지금까지 성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노이즈가 하나 있는 것이 미국의 이제 공장 증설을 정부에서 약간 브레이크 걸면서 한번 툭 떨어진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에코프로 비용이 어디에 납품을 합니까? 삼성 SDI죠. 그런데 에코프로를 통해서 폐배터리 쪽을 누구와 LG 에너지 솔루션과 하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납품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요렇게 컨센서스, 영업이익 컨센서스라는 것은 예상 영업이익이에요. 예상 영업이익이 요렇게 이제 빠졌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내년 그 상반기까지는 약간 주춤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 판매량, 유럽에서 판매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늘어날 거고요. 2024년에는 더 추가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업체들은 완성품 업체들보다는 우리가 양극재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극재 중에서도 폐배터리 쪽을 좀 보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종목군을 압축될 수밖에 없는데 확실한 성장성들이 있고 또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좀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공급되는 에코프로가 오늘 월요일장에서 8% 이상 급등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리튬 염호도 가지고 있고 그 원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프리미엄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스코케미칼도 6% 이상, LNF는 뭐 계속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3% 올라가고, 폐배터리 쪽에서는 뭐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이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거는 제가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좀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면은 원익 P&E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원익 P&E가 올라간 것에 있어서 뭐 여러 기사들은 뭐 그 자동차, 전기차 충전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죠. 전기차 충전소 관련 테마는 끝났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뭐 때문에 올라가냐 하면 원익 P&E가 성일하이텍과 어디 폐배터리 시장 활성화에 협력했다, 이걸로 오르는 거예요. 이걸로 상한가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뭐다?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뭐 폐배터리 이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 2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가져가야 되는지 우리가 종목들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방송 녹화를 하는 도중에 더 올라가서 9%대까지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요. 자, 우리가 잊지 말고 요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패턴, 파동의 흐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겁니다. 요렇게 한 차례 급등들이 쭉 나왔다가요, 21선을 이탈하면서 21선 밑에서 박스권을 가지고 가는 애들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추가 상승 나오면서 전고점대 혹은 전고점대를 돌파해서 안착하고 또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대세 상승 종목들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패턴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은 앞전에서 계속해서 쌍바닥 잡고 여기서부터 상승 파동 시작됐고요. 그리고 11선 눌림목, 그리고 내려왔다가 요렇게 7번 구간, 요게 이제 번호로 따지면 1번, 2번, 3번, 4번, 5번 11선 눌림목, 6번 2차 파동이 나오고, 이게 원래는 이렇게 죽어버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세 상승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손바뀜이 나오고 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앞전에 나왔던 4번, 5번, 6번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죠? 4번 나왔다가 11선 눌림목 나오죠. 5번 나오고 6번 나오는데, 이전에는 6번이 돌파가 나는데 돌파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전
조정보다도 더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7번 구간 21선 밑에서 박스권 잡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뭐 전고점대 부근 여기서 이제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14만 4천원에서 뭐 14만 5천원대 여기에서 수익 실현 하시는 거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수익 실현하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요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12만원대 이하 구간에서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이 다음 패턴 우리가 예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략이 세워지죠. 이거 돌파 못하고 죽으면은 다 팔면 되고요. 이게 돌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 지지를 받는다? 여기서 지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돌파했다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살짝 눌러주는 구간, 여기서 다시 살 때 내가 매수한 단가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매수해서 추가 상승을 본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똑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보시면은, 자, 제가 양극재의 대장이 바뀐다. 어디로 바뀐다?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것도 똑같습니다. 요렇게 바닥을 잡아주고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파동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눈에 익혀 놓으세요. 여기에서 역배열 과정에서 빠지다가 쌍바닥 잡고요. 1차 상승 안착 20일선 안착하고 1차 상승 파동이 강하게 나온 이후에 여기서 11선 눌림목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상승 파동 나온 다음에 어떻게 21선 밑에서 박스권 내지는 조정을 거치고 뚫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서 역배열 과정에서 계속 전저점 이탈하죠. 그래서 이게 1번이 되고요. 이게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3번 구간 안착하는 21선 안착하는 구간 나오고, 여기서 돌파 나오죠. 이게 상승 추세 그 1차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11선 눌림목 여기서 나오죠. 계속 11선 눌림목 가지고 가다가 돌파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돌파 못하니까 여기가 5번, 6번 진행되다가 이렇게 내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여기에서 박스권 흐름 잡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에코프로와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 우리가 전고점 때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도할 이유 없겠죠. 다만 이 박스권의 하단부,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양봉의 하단부를 이탈하면 매도를 하고 쌍바닥 잡아주는지 봐야 되겠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거래량도 터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워낙에 여기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많이 사놨습니다. 그래서 외인 기관들이 매수해서 계속 올린다. 그래서 그대로 포스코 케미칼은 가지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면 되겠죠. 자, LNF 요거는 좀 다릅니다. LNF는 제가 아까 조금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미국 시장 LG와 함께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좀 걸렸어요. 그러면서 약간 수급적으로 꼬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7번 만들고요, 전고점 때 뚫어버리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흐름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점, 전저점대를 계속해서 붕괴시키면서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그럼 몇 번이 되겠습니까? 얘는 그 LNF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앞전.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이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LNF는 지금 전략이 좀 다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바닥 한번 잡았고 두 번째 잡고 21선 안착하는 2번 나왔고 1번 나왔고 2번 나왔고 3번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21선 안착하고 21선을 이렇게 상방으로 돌려주는 흐름들이 나와야지만 추세 상승 보면서 우리가 맘 놓고 베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LNF는 시간을 조금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보시면은 오늘 에코프로 올라가는데 왜 얘는 안 올라가느냐 좀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전략은 그대로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여기 손절선입니다, 여기 안 깨면 올라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그대로 남아있네요. 자, 보시면은 이겁니다. 똑같이 21선 밑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 21선을 돌파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작업, 돌파 안착하는 작업 이후에 쭉 당길 수 있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 그래서 현 시점에서 성일하이텍 그대로 갖고 갑니다. 어차피 뭐 우리가 계속 공략했던 것이 어딥니까? 여기에서 다 공략을 했기 때문에 소폭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볼린저 밴드가 내려오고 있어서 이게 저항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거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은 계속 관심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세비캠 역시나 똑같은 패턴이죠. 차트가 성일하이텍과 역시나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걱정 말고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너무 대형주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조금 중소형주 없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지금 시장에서는요,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대형주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실 때 테마주들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요, 대형주 쪽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바닥을 파고 아예 내려가가지고 이 저점에서 이렇게 툭툭 튀어오르는 애들, 얘네를 매매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 고점에 있는 종목들,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점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더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이게 다 물량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량대를 제압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빠진 종목보다는 지금은 고점에서 안 빠지고 버틴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2차전지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2차전지 장비 쪽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언제라고 그랬죠? 제가 2023년 지나고 나서 공장 증설이 되고 장비가 반입되고 수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익 P&E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배터리 가지고 이게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 갈 수 있습니다. 원익 P&E 오늘 강하게 거래량도 터지고 상한가를 붙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지만,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거 저항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저항대고요. 여기도 저항대고 매물대가 첩첩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서 바로 이렇게 땡기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내려와서 물량 정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크게 우리가 그 메리트가 없다. 지금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내가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 본다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차트만 보더라도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돌파하면 뭐 있습니까? 신고가예요. 그리고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가 조금만 들어와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매물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점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식성공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한주식연구소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핵심 이슈와 시황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어떻게 지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지, 또 어떤 섹터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전체적인 전략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천주도 매일 나갑니다. 뭐 하나만 보면은 지난 금요일날 뭐 나왔습니까? 미래나노텍 나왔죠. 그래서 미래나노텍 오늘 어때요? 오늘 6%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단타 당일 아니면 하루 이틀 만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좀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어렵고요. 하루는 급락했다가 하루는 급등했다가 완전히 그 파동을 잘못한다면, 시장 흐름을 잘못하면 두세 번의 매매 만에 깡통을 찰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장입니다. 이럴 때 혼자 하지 마시고요. 강한 주식 연구소 주식성공TV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방법은 주식성공TV 검색을 하셔서 제 영상을 보시면 영상의 설명란에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클릭만 하시면 무료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어플에 오시면 추천주 시황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파동에 대한 교육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주식성공TV 그리고 강한주식연구소와 함께 성공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